2021년 언어 논리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1번은 일치부합 문제고요. 대충 얼개를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선지에 와서 뭘 물어보는지 보고 다시 올라가서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화원 얘기고 도화서에 들어가려고 할 것인가, 그리고 화원에 뭐 녹봉 생활했던 사람, 경제적으로 공공했고요. 그 다음에 이유로 화원직을 독점. 그냥 화원 얘기구나, 이 정도 보고. 일단 와서 일단 2번 선지 화원은 국가 관료라는 지위를 가졌으나 경제적 여건은 일반 하급 관료에 비해 좋지 않은 편이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다른 하급 관료보다 풍요롭게 만들었다고 나오죠? 그래서 자르고 4번 도화서 소속 화가는 수입의 가장 많은 부분을 사적으로 주문된 그림을 제작하는 데서 얻었다. 그래서 여기 작품 제작, 사적 주문에 의한 그림 제작을 통해 획득한 것이 이제 돈의 대부분이니까 이게 화원이 도화서 소속 화가인지 보면요. 여기 처음에 화원은 도화서 소속의 직업 화가를 말한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4번이 정답이겠네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잡아서 예를 들면 도화석 소속 화가는 이걸 화원으로 말 바꾸기 했잖아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도 화원. 그래서 저는 2번, 4번을 먼저 본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세부적인 내용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물론 다 거의 세부적인 내용이지만 주어를 딱 던져주는 게 그 다음에 보기에도 찾기가 편하기 때문에 선지는 이런 식으로 받고, 예, 그래서 필요한 것만 읽고 답을 내고 넘어가는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2번도 글의 뭐 특이사항 같은 거부터 체크하고 이게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보고 신경원 일기 얘기고, 신경원 일기, 그리고 여기부터 좀 특이하죠. 6조가 이를 담당하였다. 국가조직 얘기군요. 그래서 6조가 있고 6방이 있고, 6조는 이렇게 과정이 뭐 쭉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승정원에 보고된 6조의 공문서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승정원 보관했고, 그리고 승정원 일기 자체에 대한 내용과 뭐 소실, 복원 이런 거. 그래서 이 정도만 보고 선지로 가도 어디서 찾아야겠다 감이 딱 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성원지 2번 보면 형조에서 수집한 지방의 공문서는 형방승지를 그러니까 여기 이호, 예병, 형공의 6조가 국가 조직이고 승정원, 승정원이 육방에 담당 승지가 있으니까 형방 승지가 있겠네요. 그래서 형조에서 모든 국정 업무가 6조를 통해 수합이 되고 그다음 6조가 다시 해당 방의 승지에게 보고했다. 그러면 형방 승지에게 보고되었겠고 이를 다시 왕에게 보고했으니까 예, 2번 맞는 내용이네요. 뭐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운이 좋아서 이게 한 번에 맞을 수 있는데 여기 1번에도 뭐 주소 이렇게 내우면 아까 여기 모든 공문서 얘기할 때 주소가 받아서 기록하였다. 그리고 주소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사초. 주소는 사초를 정리하여 6조의 국정 업무 자료를 선별해 수정한 후. 이 내용 없죠. 따로 그냥 승정원에서 처리한 공문서나 상소문과 함께 모두 매일모아 이렇게 돼 있고, 6조 국정 업무 자료 선별해 수정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틀렸다. 뭐 이런 식으로 빠르게 위치를 일단 찾으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글을 이렇게 다 세 개를 분단해 놓고 여기 나온 내용이 여기 겹친다 하려면 그런 거를 다 연결해 놓은 상태로 가면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서술을 해 놓는 것도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일치부합 문제고요. 일단 이렇게 시기별로 나와 있고 선지가
여기도 시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시기를 중심으로 볼게요. 이 질병이 되었다. 농사직설, 이질은 네, 이렇게 나와 있고 이질이 급증하기 시작해서 감소하였다. 그러니까 이질을 중심으로 보는데 일단 선지부터 볼게요. 2번 조선의 하천에서 번성하던 시겔라균이 17세기 이후 감소하였다라고 나옵니다. 15, 16세기 여기고요. 그리고 시겔라균 찾으면 네, 지금 여기 시겔라균이 처음 언급되고 이질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예, 시겔라균이 이질의 발병률을 크게 높였다라고 나오는데 음, 수인성 전염병 발생이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 수인성 세균인 병원성 살모넬라균하고 시겔라균이 있죠. 그러면 살모 있고 시겔 있는데 이 두 개가 공통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인성 전염병 발생을 줄이는 결과만 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17세기 이후 조선에서는 논의 미생물 생태계가 변화되어 이질 감소에 기여하였다. 라고 나옵니다. 지금 이질이 15세기 초반 급증하기 시작해서 17세기 이후에는 크게 감소했고 그 원인은 생태 환경의 측면에서 찾을 수 있고 생태 환경의 측면에서 미생물이 연결되면 여기 건조한 환경과 습한 환경의 미생물 생태계가 다르죠. 그래서 그런데 17세, 여기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의 그 설명은 나와 있고 17세기 이후 산간지역 개발로 이동하였습니다. 즉 생태 환경이 범람원에서 논으로 바뀌었는데 범람원은 건조한데 습지로 바뀌고 그 습한 환경의 미생물 생태계가 바뀌고 또 그 범람원에서 산간지역으로 바뀌니까 어, 지금 이질의 감소 원인이 생태 환경의 측면이다. 그리고 그 생태 환경의 측면에서 미생물 생태계는 변화한다. 그거에 따라 그렇게 연결이 돼서 3번은 맞다고 봐요. 이게 까다로운데요. 이게 왜냐면은 어, 트릭을 이렇게 연결을 할 때 이게 이질이 있으면 이질에서 변화의 원인이 생태계입니다. 생태계고 생태계가 바뀌면 이 생태계 안에 미생물 체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생태계 여기서 어, 범람원에서 이제 습지로 바뀌었다는 그 트릭을 하나 넣어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가 산간이죠. 17세기. 네, 그래서 네, 여기서 한번 미생물 발생 저기 뭐야 이질 발생률을 높이고 나서 다시 산간으로 오면서 수인성 전염병 발생 이거를 이질로 바꿔놓으면서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릭 하나 때문에 되게 어렵게 졌다는 거. 그래서 정답 3번으로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일단 굉장히 길어요. 길기 때문에 어, 최대한 압축해서 읽어볼게요. 뭐, 자연재해, 이윤의 극대화, 이렇게 하고 안전제일의 원칙, 지주와 소작인간의 소작제도 역시 흥미롭다 하니까 소작제도 위주로 볼게요. 분익제와 정액제가 있다. 이런 것도 이렇게 딱 따옴표 이런 거 안 해주면 찾기가 좀 힘든데 일단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면 뭐가 있고 이 틀을 먼저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분익제 설명,
일단 루손 지역 먼저 볼게요. 루손 지역의 농민들이 정액제로의 전환을 꺼렸던 것은 4번 선지입니다. 정액제를 택했을 때 생계에 관련된 위험성이 분익제를 택했을 때보다 작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생계에 관련된 위험성, 정액제, 여기죠. 정액제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생계에 관련된 위험성 때문에 전환을 꺼렸다라고 했으니까 정액제에서의 생계에 관련된 위험성이 작지 않고 크다라고 설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4번 선지 일단 해결을 하고요. 아까 이 다운표 있었던 거 안전제일의 원칙, 그러니까 3번 안전 추구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전자본주의 농업사회의 기술적 장치는 여기 기술적 장치 나와 있고 어, 사회적 장치들이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환경 하에 발전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사회적 장치도 필요로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런 환경하에 발전했다라고 보기엔 여기 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대로 읽어보면 안전제일 원칙을 추구하기 위해 종자, 경작지, 재배기술 등등 기술적 장치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유형의 호혜성, 관대함, 생존을 보장하는 사회적 장치도 필요로 한다. 네, 이게 그러니까 이 3번에 기술적 장치가 발달했다라는 건데, 지금 그 내용을 이렇게 흐트려서 설명을 한 거고, 이거는 기술적 장치를 발달했다라기 때문에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주어, 수어 이거를 실히 보면 어, 되겠죠? 그리고 2번 뭐 간단해 보이니까 전자본주의 농업사회 방금 봤으니까 모험적인 시도가 큰 벌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자, 인식하지 못했다라기보단 여기죠. 큰 벌이를 모험적인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실패를 피하려고 하기 마련이기 때문이고요. 예, 그리고 안전제일의 원칙 방금 봤으니까 이윤극대화를 위한 계산 논리. 자, 여기 이윤극대화를 위한 계산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뭐가? 음, 농민들에게 없고 그 안전제일 원칙은 근데 그 농민들이 추구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부합하지 않는다고 봐야죠. 이윤극대화를 위한 계산의 여지가 없고 그리고 안전제일의 원칙을 추구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말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또 5번인데, 음, 농가의 수확량이 이전보다 2배로 늘었을 경우, 그럼 농가의 수확량이 2배로 늘었다. 자, 정액제는 분익제 이렇게 있고, 전년도, 그리고 이번 연도. 자, 정액제에서는 벼 한 폭이 자라지 않아도 용수행 요구하고요. 분익제에서는 수확이 없으면 소작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농가의 수확량이 이전 연도보다 2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확량이 전년도에 1, 이번 연도에 2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전 연도 생산량의 절반을 내면 정액제에서는 그러니까 내는 거니까 이유는 0.5가 되겠습니다. 0.5를 내고 0.5. 그러면 지금 이번에 2의 수확량을 했을 때 1.5의 이윤이 남겠죠? 0.5 그대로 남고 분익제 같은 경우에는 절반을 나눠 가져야 되니까 소작인이 1.0, 자기가 1.0 갖는 겁니다. 그래서 지주가 1점 지주. 그래서
이게 농가의 수확량은 정액제가 크죠. 그래서 맞는 겁니다. 이것도 헷갈릴 수 있는 게 이게 농가 지금 이게 뭐 우리 현대사에서 세금이지만 이게 지주와 농가 간의 이거는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윤이 크다라고 했을 때 뭐 지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 농가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좀 답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수월했던 것 같지 이것도 쉽지 않은 선지였던 것 같습니다. 일치부합이라고 마냥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해였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2021년이. 네, 끝내볼게요. 5번입니다. 5번 내용에 부합하는 것 일치부합이고요. 잠깐 보기 보니까 공공공간, 공공장소, 공적 관심, 공공장소, 공공의 이익. 아, 감이 딱 오죠. 이거를 헷갈리게 해서 찾기 어렵게 해놨겠다. 그래서 이 따옴표 위주로 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묶어서 요거, 여기 세 번째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묶고, 세 번째 이거잖아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미술. 공이위미. 그건 공이위미. 이거랑, 음, 네. 그리고 이게 여기 공적인 관심을 증진하는 미술. 그러면 이거부터 볼게요. 공이위미는 어, 공간적 제약 넘어 접할 미술관 공공장소 확대라고 나오죠. 근데 지금 보면 여기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볼 수 있었던 작품을 공공장소에서 쉽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공공장소 속의 미술, 이거 첫 번째 패러다임이니까 일치하지 않고요. 그럼 본 김에 공공장소 속의 미술은 보편적 미적 만족을 제공한다라고 나오는데 바로 여기 세 번째 패러다임이 보편적 미적 만족을 제공하려는 활동과 달리네요. 그러면 위에 가겠네.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위에 전단부터 볼게요. 사회 변화를 위한 공적 관심의 증대를 목표로 하나. 어, 사회 변화, 공적 관심. 여기 사회적인 쟁점과 사회적인 공동체 통합, 공동체주의적인 작품. 즉, 두 번째 거네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미술. 그래서 이 전단이 틀리고, 음, 3번 볼게요. 공적인 관심 증진 미술. 여기 마지막에서 하는 세 번째 패러다임에 해당하고요. 심미적 디자인과 미술과 실용성. 심미적 디자인과 미술, 여기 있네요. 심미적인 디자인 여기.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래서 이거 세 번째라 틀리고요. 두 번째, 공공장소 미화미술. 공공장소 미화미술은 또 두 번째 패러다임이죠. 첫 번째와 두 번째 패러다임, 여기. 그러니까, 미적 가치보다 사용 가치에 주목하는 시도를 포함한다. 포함한다면 이거 앞에 있겠네. 그러면, 사용 가치에 주목하는 시도. 네, 여기 있네요. 미술 작품의 개별적인 미적 가치보다는 사용 가치에 주목하고. 아, 예, 그래서 2번 정답이고, 이게 지금 찾아가기가 힘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헷갈리는 단어가 나왔을 때, 아, 이런 걸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마냥 읽고 있으면은 큰일 난다는 거. 네, 그거를 또 이게 출제자가 노리고 문제를 낸 거로 보이니까, 그런 점 염두에 두시면서 빠르게 집중해서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거하는 식으로.
6번입니다. 6번 알 수 있는 것은 이고요. 이게 화학 뭐 이런 문제인데 이 화학 실험 문제는 또 두 가지죠.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정리를 하고 풀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있는데 네, 봅시다. 일단 선지를 보니까 뭐 마이야르 반응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아크릴 피리딜 있고 네, 한번 볼게요. 이게 마이야르 반응인데 저- 음, 아미노산과 반응하고 긴 사슬 구조 만들고 마이야르 반응, 아미노산 반응. 이거 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거를 다 읽는데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니까 선지를 먼저 접근을 할게요. 일단 140도, 이거 찾기 쉬운 140도 먼저 보면 140도에서 포도당과 단백질 사슬 끝에 있는 아미노산, 포도당 찾으시면 음, 지금 여기 아미노산 찾았고요. 마이야르 반응. 음, 포도당. 예를 들어 포도당이 시스테인과 반응할 때 아크릴피리딜은 크랙과 마른시 내고 그다음 아르기닌 아미노산의 한 종류인 아미노산 파코냥을 낸다. 파코냥 여기 있는데 지금 그럼 단백질 사슬 끝에 있는 아미노산이 아르기닌인지 확인하면 되겠죠? 단백질도 수백 개의 아미노산이 서로 연결된 건데 마이야르 반응 자체가 그 긴 사슬 끝에 있는 당이 아미노산과 만난다. 다른 사슬 끝에. 그러니까 사슬이 이렇게 있으면 끝에 있는 당이 뭐 여기 다른 사슬 끝에 있는 뭐 아미노산. 예, 그러면 이게 단백질 사슬이고 이게 당 사슬이니까 단백질 사슬 끝에 있는 아미노산 이게 아르기닌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포도당이고요. 또 140도에 도달하고 조건 하나, 그리고 당이 아미노산과 반응하는 그 조건 둘. 그래서 괜찮네요. 그래서 1번 정답이고 2번 마이야르 반응으로 생성되는 화학 물질의 종류. 마이야르 반응은 주변 조건에 따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 조건에 따라 반응 속도뿐만 아니라 화학 물질이 달라진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주변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거 아니죠. 그리고 3번 아크릴피리딜 당 분자 사슬 끝에 있는 포도당과 아르긴. 지금 이거 1번하고 3번이 거의 좀 이게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1번 여기 3번은 지금 보시면 아크릴피리딜은 여기서 시스테인과 반응할 때 생성되거든요. 음, 네, 시스테인이죠. 아르기닌이 아니라 아르기닌은 여기 밑에 아세틸피롤린이고요. 네,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풀어볼게요. 어, 원생생물은 빛을 방출하고 그렇지 않은 것 원생생물보다 생존에 더 유리할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강류라는 동물이 있고요. 원생생물을 먹는다는 사실이 실마리를 제공한다. 와펜모충이 만든 빛은 어류를 유인한다. 그러니까 요강류를 잡아먹는 어류. 그러면 충,
그리고 강류, 어류 이렇게 돼 있네요. 잠깐만요. 여기 이를 좀 정리하고 갈게요. 좀 헷갈리거든요. 그러면 빛, 빛을 먹는 요강류가 그렇지 않은 요강류보다 더 위험하다. 네, 이 정도? 그러면 지금 원생 생물의 생존에 유리한 것을 보니까 음, 밑에 보시면 결과를 볼게요. 바로 원생 생물이 포식 위협을 증가시킴으로써 잡아먹는 키는 것을 회피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발광하는 와펜머충은 저녁 식사가 될 확률이 낮아지므로 생물 발광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그러면 발광하는 와펜모충이 발광하지 않는 와펜모충보다 더 생존 가능성이 높고, 왜냐면 아니죠. 지금 요강류는 발광할 와펜모충을 먹으면 가시고기한테 먹힐 가능성이 높아진다니까. 네, 기억은 맞네요.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발광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그러면 가시고기 두어 간살 검증 발광하지 않고 네, 요강류의 수를 세었다. 요강류의 수를 세는 게 결과가 예상과 같았다. 가시고기는 내지 않는 쪽보다 내는 쪽에서 더 적게 먹었다. 아, 이상하죠? 지금 빛을 내는 쪽에서 요강류를 더 많이 먹어야 이게 예상과 결과가 같거든요. 그래야 음, 지금 절반 절반 딱 똑같이 나눴을 때 얘가 더 위험하다는 거. 빛을 내는 쪽을 먹었을 때 더 위험하면 더 많이 먹어야죠. 빛을 내는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디귿 아편모충이 있는 쪽에서 더 많이 먹었다로 바꿔주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 이 문맥 문제랑 이게 실험 문제를 좀 이제 겹쳐놨는데 음,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일단 실험 문제의 기본적인 접근은 저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가면서 푸는 게 접근이고요. 그래서 주어와 그 인과를 확실하게 하면서 풀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이제 흐름에 맞지 않는 이 빗줄까지 문맥까지 더해지면서 좀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예. 예, 8번 빈칸 넣기 문제입니다.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 그래서 기억은 군 장성들의 기억 생각이었고요. 니은도 군 장성들의 가정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지 대체로 이해를 해보면 음, 예, 무작위 선정 근데 실제로 그렇진 않다라고 나오고요. 편향성, 그러니까 표본의 편향성에 대한 얘기니까요. 철갑을 전체에 두르면 너무 무거워져서 중요한 부분에만 둘러야 했다. 근데 전투기에는 동체 쪽에 총알 구멍이 많았고 엔진 쪽에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장성들은 철갑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체 쪽에 집중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기억에는 2번 그리고 4번 이렇게 되겠네요. 2번과 4번 중에 하나겠어요. 그러면 수학자들은 장성들의 생각에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총알 구멍이 거의 없었다. 즉 이게 이 중심 내용을 보면 편향된 거를 음, 편향성이 판단을 저해하는 그런 사례라는 얘기겠죠. 엔진에 맞으면 귀환하기 어렵다. 가슴에 맞으면 다리보다 가슴에 맞으면 그러니까 동체 쪽에 맞았을 때는 복귀할 수가 있었는데 복귀한 전투기가 동체 쪽에 맞았다. 즉
장성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니까, 장성들은 만약에 이제 추출된 편향된 표본이란 걸 알았다면, 뭐 이게 철갑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이제 기회를 동체 쪽의 철갑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이기 때문에, 저 표본을 봤을 때 철갑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체 쪽에 둘러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뭐 반대로 두 개를 다 거꾸로 뒤집어서 만약에 1번이 답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4번이 답인데, 음, 엔진에 철갑을 둘러도 충분한 보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는 여기 지금 문단이 나눠져 있는데 이 앞에 동체 쪽에 맞았는데 엔진에 많지 않았는데 효율성 높이기 위해 갑자기 엔진에 이 밑에 수학자들의 그 반대 주장이 나오지 않았을 때 1번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구조상으로는 가능하지만 4번이 정답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9번 풀어볼게요. 9번 추론할 수 없는 것은이고요. 그 지금 이것도 굉장히 긴데 지금 보면 선지 보면 방어적 침묵에 해당한다, 묵종적 침묵에 해당한다, 뭐 친사회적 침묵은 감소할 것이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래서 이 1번에서 4번이 묻는 게 어느 범주를 묻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운데 좀 보니까 침묵의 유형들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묵종적 침묵, 방어적 침묵, 친사회적 침묵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묵종적 침묵이 일단 선지에서 두 개가 걸리니까 묵종적 침묵부터 볼게요. 묵종적 침묵. 일단 선지 먼저 볼게요. 조직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정도가 커질수록 묵종적 침묵은 감소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의사결정에 이게 뭔지 일단 이해를 해볼게요. 너무 이렇게 쉽게 패러프레이징해서 그냥 바로 주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묵종적 침묵은 문제 있는 현실을 바꾸려는 의지를 상실한 체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방관과 유사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발언을 해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조직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나오는 행위니까 1번에서 조직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정도로 커지게 해주면 묵종적 침묵이 감소할 것이다. 맞는 선지. 그리고 발언의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하여 침묵하는 경우는 묵종적 침묵에 이제 해당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방금 읽은 내용하고 그냥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맞게 두 개 선지 먹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친사회적 침묵과 방어적 침묵이 있는데 친사회적 침묵 보시면은 발언자에 대한 익명성을 보장하면 친사회적 침묵이 감소할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지금 친사회적 침묵은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부정적 정보나 의견을 표출하지 않고 억제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타주의적인 침묵을 가리킨다. 사회적 관계를 위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고 철저하게 나를 배제한 판단 아래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그래서 나를 배제한 판단 안에서 철저하다라는 말까지 붙이면서 수식을 해주니까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어, 나를 배제한 판단을 오히려 강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소할 것이다라고 볼 수 없죠. 정답은 4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친사회적 침묵이라는 말이 사회적 이익이다 보니까 음, 익명성을 보장하면 사회적 인 게 오히려 감소할 것이다. 개인적이니까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철저하게 이게 글을 읽고 이 글의 바탕에서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10번 문제 실험 문제고요. 실험 문제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이거 확실하게 알면 지금 어, 확실하게 맞출 수가 있거든요. 잘만 정리해 놓으면. 그래서 4분이 걸려도 저는 풀어서 맞추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A, B 뭐 이런 게 먼저 보이죠. 그래서 A와 B의 변수가 있구나. 뭐 이 정도 먼저 보고 A 지금 실험 먼저 볼게요. 끈적한 A식물과 매끄러운 A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A식물을 각각 절반씩 나누어 절반은 비허용, 절반은 비차단. 그러면 매끄러운 A, 끈적한 A, 비허용, 비차단.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표를. 그리고 보시면 여기 B가 있는 데서 매끄러운 개체는 끈적한 개체보다 입이 더 많이 갈까 먹혔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끈적한 A 개체에 잠시만요. 입이 더 많겠죠? 그리고 매끄러운 개체와 끈적한 개체가 종자수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종자수 같다. 이렇게 해놓고 비곤충이 없는 조건에서는 종자를 45% 끈적한 개체가 더 적게 그러면 매끈한 게 종자수 더 많이 45 이렇게 해놓고 선지를 보니까 종자수가 감소한 정도 이렇게 비교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여기는 광합성 산물, 그리고 이것도 광합성 산물. 광합성 산물을 우리가 모르니까 다시 본문에서 보시면 끈적한 매끄러운 1대1 비율로 나타나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A의 식물에 입을 갉아먹는 비곤충이 있으면 1대1이고 비곤충이 없으면 매끄러운 식물이 더 많이 발견됩니다. 여기서 매끄러운 게 더 많다고 표시를 해주고 끈적한 식물은 광합성 산물의 일정량을 종기에 소모한다. 그렇기 때문에 매끄러운 식물이 더 많이 발견되는 건가? 비곤충이 입을 갉아먹으면 A 식물의 광합성 산물의 생산량이 줄어든다. 그러면 A 지금 잎이 더 많이 갉아먹힌 비가 곤충이 있는 환경에서는 여기에 광합성 생산량이 더 줄어든다라고 표시를 해주고 지워주죠. 그리고 A식물이 만들어낸 종자의 수가 광합성 산물의 양이 종자의 수도 광합성 산물에 비례하는구나. 그럼 여기는 같고 그리고 B 여기는 많겠죠. 네, 그리고 매끄러운 식물도 많으니까 여기 매끄러운 식물이 더 많이 발견되면 여기는 광합성도 많겠다. 이렇게 해서 종자수와 광합성 산물로 표를 조작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선지 볼게요. 비곤충이 없는 환경에 비해 있는 환경에서 없는 환경에 비해 있는 환경에서 매끄러운 식물의 종자수가 감소한 정도는 그러니까 A의 종자수가 감소한 정도는 B의 내 A의 감소한 정도는 끈 A의 감소한 정도보다 컸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이쪽에서는 지금 종자수가 여기 45% 늘어나고 여기서는 같으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어, A는 이 격차가 크겠죠. 종자수가 여기는 같고 여기는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A 기억은 맞다. 다음, 비곤충이 있는 환경에서 매끄러운 식물이 생산하는 광합성 산물은 있는 환경에서 여기 있는 환경에서 매끄러운 식물이 생산하는 광합성 산물은 비곤충이 없는 환경에서 여기 매끄러운 광합성 아니죠? 지금 여기 보면 광합성 여기는 증가하고 매끄러운 식물의 양이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종자수도 많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없지만 이 광합성만 봤을 때는 일단 종자수에는 여긴 변화가 없고 광합성은 감소하기 때문에 비건충이 없는 환경이 더 많겠죠. 광합성 산물이. 그래서 얘는 틀렸고 비곤충이 있는 환경 여기에서 끈적한 식물이 매끄러운 식물보다 종자 생산에 소모한 광합성 산물의 양이 더 많았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소모한 광합성의 산물은 지금 여기 위에 보시면 종자 생산에 사용해야 할 광합성 산물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식물이 만들어낸 수가 광합성 산물의 양에 비례하기 때문에 여기 끈적한 식물과 그리고 매끄러운 식물, 여기는 잎이 더 많고 광합성 산물이 더 적기 때문에 소모한 광합성의 산물이니까 반대로 봐줘야 되니까 매끄러운 식물이 잎이 더 적은데 종자의 수가 끈적한 식물과 같은 양으로 나온 거 보니까 소모한 광합성의 산물이 매끄러운 식물이 더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틀렸다. 매끄러운 식물이 더 많다. 그래서 정답 1번으로 가시면 돼요. 좀 쉽지 않은데 어, 이 항상 이 실험 문제는 어떤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어떤 정보를 비교할지 굉장히 집중해서 보면은 그래도 풀어낼 수는 있거든요. 중간에 놓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푸시기를 추천드립니다.